연간 수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할리우드 최고 스타 로버트 패틴슨이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LA 비버리힐스의 대저택과 프라이빗 제트기 등 최고급 라이프를 누리던 그가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매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차기작 촬영 때문에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가 직접 강하게 희망에 성사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경험한 창의적인 제작 환경과 최첨단 시설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에는 충격적인 한국 이주설까지 제기됐는데 LA 부동산을 정리하고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그를 한국 시장의 핵심 스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브래드 피트 같은 할리우드 거물급 인사들도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가 할리우드의 화려함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역동적인 문화산업을 꼽았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한국의 고급 아파트 시스템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것을 입증하듯 또 다른 미국 상류층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사연이 도착해 번역해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수석 트레이더 캐서린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하버드 MBA 출신의 연봉 200만 달러, 맨해튼 어퍼이스트 최고급 아파트 거주자라는 제 소개를 들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52층 오피스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제 모습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룬 제 모든 성과는 완벽주의적 성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휴가는 1년에 고작 3일. 그마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겨우 냈습니다. 사교 모임이나 데이트는 거래 성사를 위한 자리가 전부였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완벽한 거래,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수익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봄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집무실로 호출하셨어요. 평소라면 분기 실적 보고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정도려니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부사장님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거든요. 캐서린, 자네를 싱가포르 지점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고 지점장 자리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약이 될 터였죠. 마리나베이의 화려한 전망이 눈앞에 그려졌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승낙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발령 전 한 달간 서울 지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을 이해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홍콩도 도쿄도 아닌 서울이라니. 서울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지내게 될 거야.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준비해뒀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했습니다. 호텔도 아닌 아파트라니요. 뉴욕에서 아파트는 중산층 이하가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럭셔리 호텔이 아닌 아파트 숙소라는 점이 무척 못마땅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한국의 아파트들은 마치 벌집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었고 제가 살던 뉴욕의 프리미엄 레지던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은 제가 상상하던 럭셔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하지만 싱가포르 지점장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지못해 수락 의사를 전했어요. 짐을 꾸리는 내내 투덜거렸지만 어차피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 달만 견디면 마리나베이의 화려한 야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첫인상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반짝이는 마철로들, 그리고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네온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적어도 차가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까지는요. 처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원을 확인했고 지하 주차장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깔끔했죠. 이쪽으로 오시면 로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도착을 알려둔 모양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로비는 제가 살던 뉴욕의 프리미엄 레지던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은은한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는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 없이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고 로비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직원이 있었죠. 뉴욕에서도 보안은 중요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35층에 위치한 제 숙소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또 어떡해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쌩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그것도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도 멋졌지만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바라봤네요. 인테리어도 무척 세련됐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들,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닥 난방이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집 안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뉴욕의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쾌적함이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에 거실을 서성이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태블릿 PC가 또 하나의 놀라움을 안겨줬어요. 아파트 전용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조명부터 에어컨, 난방까지 모든 걸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커튼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주문하려 했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많은 식당이 영업 중이더군요. 그것도 30분 안에 배달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늦은 밤 음식을 시키면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을 때 아파트 단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상에는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공원과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은 물론이고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늦은 밤에도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고 택배도 보관함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도 분리수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입주민들을 위한 독서실과 스터디룸, 카페테리아까지 있었는데 모든 시설이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럭셔리 아파트들도 라운지 정도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부대 시설은 처음이었죠.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매력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직장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첫 출근 날 아침 회의에서 놀란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뉴욕의 여유로운, 어쩌면 느긋한 분위기와는 달리 모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최신식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업무용 메신저로 실시간 소통하면서도 사무실은 조용하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동료들과 잡담하는 소리로 늘 시끄러웠거든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갑자기 찾아온 급성 맹장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혼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었죠. 뉴욕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을 테고 보험 처리도 큰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보안실에 전화하자 즉시 근처 응급실을 예약해주고 심지어 택시까지 불러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진료가 시작됐고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수술실도 바로 준비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해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병실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개인 TV는 물론이고 와이파이도 빵빵했고 병실 메뉴는 웬만한 레스토랑 못지않았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의사 회진도 하루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회사 동료들이 매일 병문안을 와줬어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게 한국의 회식 문화와 이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한국의 회식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진정한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더군요. 처음에는 소주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업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퇴원 후에 경험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움직이기 힘들 때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죽이나 미음 같은 건강식은 물론이고 일반 식사, 카페 음료, 심지어 편의점 생필품 모든 게 배달이 가능했어요. 새벽에도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싶어졌어요. 종합검진을 예약했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1달 넘게 걸리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결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검진센터는 마치 고급 스파처럼 꾸며져 있었고 전담 간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검사 중간중간 나오는 간식도 맛있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검진 결과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사무실 생활도 즐거워졌어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한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된장찌개와 김치가 어느새 일상이 됐고 젓가락질도 제법 늘었죠.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업무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워라벨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도 있지만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하고 또 확실하게 쉬는 법도 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삶의 균형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도 충격이었어요. 은행 업무의 9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송금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가능했죠. 미국의 복잡한 은행 시스템과 비교하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ATM 없이도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직장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의 또 다른 매력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아무리 완벽해도 뉴욕에서는 늘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따라다녔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을 일했지만 동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동료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실수에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우리 팀의 막내 직원이었어요. 25살의 그녀는 옥스퍼드 유학파였는데 K-팝 가수 이름을 한글로 써가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금융 용어부터 일상적인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를 처음으로 제대로 발음했을 때 팀원들이 보인 반응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느꼈어요. 업무적인 면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밤을 새워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도와주더군요. 새벽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그 순간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최고의 팀워크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모두가 자기 목만 챙기기 바빴으니까요. 한국 직원들의 업무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기본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캐치하는 센스도 뛰어났어요. 특히 암호화폐나 핀테크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었죠. 한 번은 제가 놓친 시장 신호를 주니어가 먼저 발견해서 큰 수익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편의시설도 충격이었어요. 1층 스타벅스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매장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건 기본이고 앱으로 실시간 좌석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주문한 음료가 완성되면 알림까지 와요.
뉴욕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내 음료가 나왔는지 귀가 닳도록 이름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건물 지하에는 프리미엄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나 앱으로 이루어지고 음식이 완성되면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처음엔 이런 디지털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퇴근 후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택시를 탔는데 이제는 한강변을 따라 걸어가는 게 하루의 마지막 즐거움이 됐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을 보며 뉴욕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해서 출입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밤중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 말이죠. 한강공원의 야경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다리마다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변의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로의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금융시장 전망까지 나누게 됐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네트워킹이구나 싶었어요. 주말이면 코엑스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K-팝 팬미팅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였는데도 현장은 질서정연했고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렸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스스로 정리정돈까지 하더군요. 뉴욕의 콘서트장에서 흔히 보던 고성과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사장님과의 화상통화에서 싱가포르 발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과연 이 한강의 야경보다 아름다울까? 매일 아침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이 일상이 화려한 싱가포르의 생활보다 값지지 않을까? 팀장님은 제 고민을 눈치챘나 봅니다. 브라운 씨, 혹시 서울에 계속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사실 한국 지사의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싱가포르보다 더 역동적인 시장이었고 특히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었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싱가포르 대신 서울지사로 발령을 요청하겠다고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포기하고 왜 서울을 선택하냐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시장의 역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찾은 제 삶의 가치를 설명하자 의외로 빠르게 승인이 났습니다. 본사에서도 이미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다더군요.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거든요. 부동산 앱을 설치하고 여기저기 매물을 찾아보는데 신기하게도 앱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도 너무 편리했어요. 평면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진, 동영상 투어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강남 쪽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회사와 가깝고 외국인들도 많이 산다고 해서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경험해보니 다른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특히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은 제게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5층보다는 좀 낮은 27층이었지만 한강 조망은 그대로였죠. 게다가 방향이 남향이라 채광도 더 좋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자마자 바로 확인하러 갔죠. 집을 보러 가는 날 아침 휴대폰에 뜬 뉴스 알림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패틴슨의 한국행 소식이었어요. 단순한 영화 촬영이 아닌 완전한 이주를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그가 이미 한강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성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그의 결정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과의 작업 이후 한국 문화에 매료됐다는 이야기, 할리우드의 틀에 박힌 시스템보다 한국의 창의적인 제작 환경이 마음에 든다는 인터뷰까지.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경험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특히 공감됐던 건 생활환경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패틴슨은 LA의 호화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을 선택한 이유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꼽았어요. 밤늦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24시간 가능한 배달 문화, 최첨단 디지털 환경까지 마치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부동산에 도착해서도 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개인은 최근 외국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다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CEO들이 잇따라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아파트는 27층이었어요. 35층에서 보던 전망보다는 살짝 낮았지만 오히려 한강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통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아침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저녁에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뷰를 만들어냈죠. 은행 대출 상담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외국인이 주택 대출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의외로 수월했어요. 심지어 디지털 뱅킹으로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고 심사 과정도 투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이라는 점과 한국 체류 비자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계약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전자문서로 처리되었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계약금 송금도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끝났습니다. 뉴욕에서 집을 구할 때는 변호사를 동반해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뉴욕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의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라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았죠. 12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들, 브랜드 옷가지들, 와인 컬렉션까지 이 모든 게 제 성공을 증명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버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한국의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이 벌써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매년 수천 달러씩 쓰던 명품들 요즘은 한국의 깔끔한 디자인 브랜드가 더 끌리더군요. 물건을 버릴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욕의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조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고 퇴근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달려볼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수금 아침 7시 회사 근처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인 줄 몰랐네요.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서 웃음거리가 됐지만 이제는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와 맛있습니다는 가장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했죠. 새로 이사갈 아파트에는 벌써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가구 브랜드를 알아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무료 조립까지 해준다니 말이죠. 침대와 소파, 식탁을 고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드만삭스 아시아 총괄 부회장이 직접 서울지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모바일 뱅킹과 간편결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뉴욕이 서울을 따라가야 할 때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사들이 서울로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어요. JP모 여의도에 대규모 핀테크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도이치뱅크는 트레이딩 센터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본사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뉴욕의 지시만 기다리던 서울지사였는데 이제는 매주 화상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군요. 지난 분기에는 서울지사가 제안한 디지털 투자 전략이 전사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금융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패틴슨의 결정이 도미노처럼 할리우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블 시리즈의 주연 배우가 강남에 대형 주택을 계약했다는 뉴스가 났고 유명 프로듀서들도 속속 한국행을 선언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아예 아시아 총괄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구글과 메타가 서울에서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AI와 클라우드 분야 엔지니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지 인프라와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한국의 가치를 그들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계 투자은행의 토마스 슈미트 부사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도 최근 가족과 함께 반포자이에 정착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잠시 머물러 볼까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마리 듀부아도 청담동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서울의 역동적인 패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하더군요.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있다 떠날 생각으로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돌아갈 생각을 잊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도시 인프라, 안전한 치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거 문화까지.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편리함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는 제 짐들이 인천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음 주면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가입했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단지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더군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영어로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웃들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되네요. 매일 아침 한강 조망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 전에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할 거예요. 퇴근길에는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달려볼 생각입니다.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식 요리 강좌도 들을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세계의 많은 상류층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이미 현실로 구현해낸 곳이죠. 디지털 혁신과 전통 문화의 조화, 첨단 기술과 인간미의 공존,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는 이 모든 것의 집약체예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부대 시설, 편리한 교통과 쇼핑 인프라까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플랫폼인 거죠. 제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여기 서울에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무척 기대되네요. 분명한 건 제가 내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